독일 베를린의 차가운 병실, 희미해져가는 아이의 숨결이 기계음 사이로 끊겨갑니다. 합병증이라는 암울한 경고가 어두운 밤을 가르자 가족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모든 짐을 비행기에 실었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에 발을 디디는 순간 네온빛이 메마른 가슴에 울림을 남기고 절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운명의 그림자가 그들 위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변화가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아를 안았을 때는 밝은 병실 아니었어요. 독일 베를린의 병원으로 기계가 삑삑 소리를 내고 간호사분들이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죠. 미아는 너무 작고 여렸고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꼭 감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었어요. 저희는 슈프레강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래피티가 가득한 벽을 지나 사무실이 있는 유리 빌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코드를 고치며 앱이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돕고 있었죠. 남편 토마스는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뜨거운 만두와 샌드위치 배달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돈이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미아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가 잘 낫지 않는 정도였죠. 저희는 약을 주고 따뜻하게 지내도록 했었어요. 하지만 열이 더 심하게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진행하셨고 두꺼운 커튼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합병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결국 미아에게 선천성 심장병과 희귀 면역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앞으로 계속 관리와 특별치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때 제 세상이 크게 흔들렸었어요. 청구서가 쌓여만 갔어요. 독일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매일 저축한 돈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토마스와 저는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죠. 차를 팔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여분 자전거라도. 하지만 그 정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 휴대폰에 있는 미아 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고 웃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핑 돌았었죠. 어느 날 밤 미아가 저희 침대에 기어들어왔어요. 토마스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수술하면 나 괜찮아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거야 우리 사랑아 하고 말했지만 속으론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토마스와 저는 인터넷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포럼을 넘기고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간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읽었었죠. 처음엔 그 생각을 무시했었어요. 독일을 사랑했으니까요. 공원들 아침에 퍼지는 갓 구운 빵 냄새에 가까운 친구들. 떠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에서는 비용이 훨씬 낮고 의사분들이 친절하다는 글이 많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병원 스태프가 내 손을 잡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제 아이는 지금 건강해요. 라는 글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었어요. 김홍환 교수님, 배은정 교수님을 비롯해 수많은 소아심장 전문 의료진들이 한국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증 이상 분야의 권위자 이종국 교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의사를 넘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 나라라면 반드시 가야만 한다. 그 다짐은 제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랐고 저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어요. 대한민국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명을 살리는 진짜 기적이 있는 그곳으로. 저는 토마스를 바라보았어요. 걱정으로 충혈된 그의 눈을 보며 안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 가보는 거 어때? 거기서 치료가 더 빠르고 저렴할 수도 있어.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서울은 지구 반대편이었죠. 저는 K-팝 BTS 월드컵 송영상과 영화 속 네온사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들을까? 의사분들이 우리 얘기를 들으실까?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었어요. 미아의 작은 손을 느끼며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아가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게 하고 속삭였어요. 토마스가 저를 꼭 안아주었죠.
바로 그날 밤 저희는 함께 결심했었어요. 짐을 쌀 때는 평생 중 가장 천천히 했던 것 같았어요. 셔츠 하나, 장난감 하나를 접을 때마다 약속을 담고 있었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아파트를 떠나면서 베를린 대성당의 첨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했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리도 건널 거라는 것만은요. 일주일 뒤 저희는 새벽에 베를린 공항에서 비행기에 탔었어요. 저는 미아의 손을 잡고 엔진 소리가 우르릉 울릴 때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구름은 마치 부드러운 베개처럼 보였고 저는 서울이 어떤 곳일지 상상해 보았었어요. 토마스는 옆에 앉아 사원과 길거리 음식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가이드북을 넘기고 있었고요. 미아는 제 어깨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고 저도 눈을 감고 비행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었어요. 서늘하고 상쾌하고 약간 달콤하기도 했죠. 미아는 휠체어에 앉아 반짝이는 조명과 높은 천장을 깜빡이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너무 깨끗해요 하고 속삭였었죠. 저는 수많은 이야기에서 본 복잡하고 붐비는 도시를 떠올렸었는데 이 공항은 조용하고 반짝거리며 차분했었어요.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게이트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분이 다가오셨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대병원의 이 선생님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가 또렷했지만 부드러운 한국어 억양이 느껴졌었어요. 명함과 병원 건물 사진이 담긴 카드를 건네주시자 안도감이 밀려왔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인사드렸고 미아도 수줍게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하고 인사했었죠. 저희는 버스를 탔어요. 차량은 깨끗했고 의자는 넓었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도로 양옆에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축제의 색종이 같았어요. 엄마 저기 벚나무 봐요. 미아가 소리쳤었어요. 그 광경에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었죠.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만나다니요. 저는 챙겨온 소책자에서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배우려고 했었어요. 안녕하세요를 조용히 연습했었죠. 토마스와 저는 번갈아 가며 이 선생님께 한국어로 인사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발음을 부드럽게 고쳐주셨죠. 낯선 언어를 말해보니 어쩐지 기분이 좋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높은 유리 빌딩이 늘어선 동네로 들어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베를린의 평평한 지붕들과 달랐었죠. 건물들이 마치 별똥별처럼 하늘로 솟아 있었어요. 한글로 된 화려한 간판들이 커피숍과 식당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목적지를 향해 걷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고 좁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았었어요. 저희는 병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자동으로 활짝 열리는 높은 유리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죠. 넓은 천장 아래 큰 화분에 심긴 초록 식물이 있었고 공기는 은은한 깨끗한 린넨과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겁을 주기보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죠. 이 선생님께서 접수대로 안내해 주셨고 두 분의 간호사분이 고개 숙여 인사하셨죠. 한 분이 한국어로 이 선생님께 말씀드린 뒤 저희를 보며 밀러 가족분들 잠시 기다려주시면 곧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었어요. 미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길래 토마스와 저는 정원 쪽 창문 옆 의자에 앉았었어요. 정원에는 작은 돌들이 패턴처럼 배열되어 있었고 얕은 연못 위에 작은 다리가 놓여 있었죠. 베를린의 아늑한 집에서 이 낯선 곳까지 온 거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왔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의사분들은 친절하실까? 미아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몇 분 후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분이 나타나셨어요. 박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죠. 미아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셨었어요. 안녕 미아. 우리가 여기서 도와줄게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미아도 작은 미소를 지었고 저는 눈가가 촉촉해졌었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복도를 지나 큰 창문이 있는 밝은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죠. 시행할 검사와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자신감이 전해졌었어요. 저는 토마스의 손을 꼭 쥐었죠.
베를린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피어났었어요.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새로운 땅에서 미아가 필요한 치료를 받고 마침내 나을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보였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서울대학교 병원 유리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죠. 베를린에서 오래 기다리던 순간들이 떠올라서요. 독일에서는 예약 날짜가 되면 하루 종일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낡은 잡지를 넘기고 끝없이 서류를 작성해야 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자 어깨가 저절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간호사분이 밀러 가족분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부르셨었어요. 저희가 따라간 곳은 부드러운 노란색 벽으로 칠해진 방이었죠. 큰 창문 너머로 작은 안뜰이 보였고 창가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알록달록한 만화 동물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미아의 눈이 반짝이며 여긴 따뜻해요. 엄마하고 팔을 비비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감이 밀려와 웃었었죠. 잠시 후 박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다정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죠. 흰 가운은 단정했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씨. 안녕하세요, 미아 하고 인사하셨었어요. 선생님께서 무릎을 꿇고 미아 눈높이에 맞춰 작은 장난감 청진기를 보여주시며 심장 소리를 들어볼래? 하고 물으셨죠. 미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박 선생님은 청진기를 가슴에 대며 쿵 마이너스 쿵, 내 심장은 강하고 용감하구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기본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그리고 MRI 촬영이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희 팀이 미아를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먼저 간호사분께서 미아의 혈액을 채취하셨습니다. 저는 미아 손을 잡고 작은 공을 쥐게 해주었어요. 미아 눈에는 걱정이 스쳐갔지만 간호사분께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을 묻고 이야기하며 미아를 웃게 해주셨죠. 반을 찌르는 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미아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다음은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저희는 화면이 있는 은은한 조명방으로 들어갔고 검사 담당자분께서 미아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부드럽게 움직이셨어요. 저는 화면에 나타나는 흑백 모양 미아 작은 장기들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모든 게 괜찮아 보입니다. 라는 말에 미아는 다정한 애완동물처럼 배를 어루만졌어요. 그 다음 MRI 촬영이 있었어요. 예전 경험이 떠올라 소음과 좁은 공간이 걱정되었지만 여기서는 직원분들이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그려진 분홍색 귀마개를 씌워주고 작은 곰 인형도 쥐게 해주셨죠. 제가 미아 손을 잡고 기계 안으로 들어갈 때 드럼 소리와 삐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귀마개 덕분에 미아는 우주선 타는 기분이에요 하고 속삭였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고 검사가 끝나자 미아는 신나서 재밌었어요.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 뒤 박 선생님께서 결과를 들고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은 저희 옆에 앉아 태블릿에 그림을 보여주시며 검사 결과로 미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맞춤형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테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한 마음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분이 영수증을 인쇄해 놓고 150유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숨이 멎는 듯 숫자를 바라보았어요. 독일에서는 MRI 하나에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토마스를 바라보니 그의 눈도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카드를 건네고 나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미아가 제 옆에서 깡충거리며 뛰고 있었어요. 엄마 다들 정말 친절해요 하고 곰 인형을 흔들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봄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고 낯선 여정에서 병원에서의 놀라움이 걱정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있었어요. 검사를 마친 다음 날 미아와 저는 환하게 빛나는 어린이 병동으로 들어갔었어요. 미아의 작은 침대는 정원 너머를 볼 수 있는 창문 옆에 있었고 초록색 관목과 작은 꽃들이 가득했던 정원이 보이고 있었죠. 벽은 부드러운 파랑과 노랑으로 칠해져 있었고 만화 캐릭터 포스터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미아의 전담 간호사 은지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미아야 안녕. 잘 잤니? 하고 인사하시며 담요를 정리해 주셨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 병원은 무섭기만 한 곳이 아니라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었어요. 은지님께서 미아가 말하는 동물 만화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스티커를 가져다 주셨었죠. 비옷을 입은 토끼, 드럼을 치는 고양이, 춤추는 판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미아는 하나씩 펼칠 때마다 엄마 판다봐 하고 웃으며 노트에 붙였었어요. 오후마다 토마스와 저는 꼭 병동 로비로 갔었어요. 큰 창문으로 놀이터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가족 라운지는 따뜻한 햇빛이 가득했었죠. 밖에서는 아이들이 알록달록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깔깔 웃고 바람에 풍경이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가 들렸어요. 미아도 뛰어놀고 싶어 했지만 창가에 앉아 구경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저녁 해질녘 무렵이면 토마스가 짧은 산책을 제안했었어요. 조용한 벚나무 길을 따라 미아의 휠체어를 밀고 나가면 분홍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근처 편의점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계산대에 계신 젊은 여성 직원분이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셨었어요. 저와 미아도 함께 안녕하세요 하고 되뇌었었죠. 편의점 안은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과자와 간식으로 가득했었어요. 김에 싼 주먹밥, 플라스틱 병에 든 달콤한 밀크티, 작은 물고기 모양 과자까지 정말 신기했죠. 은지님께서 새로운 거 드셔보세요 하고 동전을 주셔서 저희는 주먹밥 2개와 밀크티 하나를 골라 샀었어요. 간식을 들고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으니 오히려 이국적인 풍경이 편안하게 느껴졌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었어요. 이웃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꽃무늬 모자를 쓴 할머니께서는 화분에 밝은 주황색 마리골드를 물 주고 계셨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도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베를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이곳도 따뜻하고 다정한 곳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 벚나무 사이를 지나는데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었어요. 머리엔 은빛이 섞인 흰머리가 반짝였고 눈빛은 포근했었죠. 좋은 저녁입니다. 하고 약간은 서투른 영어로 말씀하시며 자신을 김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저는 병원 카페에서 일하는데 가정식죽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하시며 작은 종이컵에 따끈한 죽을 건네주셨었어요. 죽은 오트밀처럼 부드러웠지만 우유 같고 순한 맛이었고 따끈한 쌀 냄새와 약간의 소금기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미아가 살짝 떠먹어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며 맛있어요. 하고 조심스레 잔을 감싸주었었죠. 저도 국자로 한 숟갈 떠먹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속이 안 좋을 때 이 죽을 자주 먹습니다. 위에 부드럽고 따뜻함이 담겨 있거든요 하고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때 느낀 따뜻함은 음식으로 받은 첫 위안이었어요. 그날 이후 매일 김 선생님께서 미아 입맛에 맞게 채소나 호박을 잘게 다져 넣어주셨었어요. 색색의 재료가 어우러진 죽을 미아는 무지개 죽이라 부르며 매일 기다리는 특별 선물처럼 여겼답니다. 그 한 주 동안 병원 직원분들은 저희 이름을 외워서 영어거나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어로 대화해 주셨고 편의점 직원분은 제가 감사합니다를 연습해 제대로 발음하자 활짝 웃어주셨죠. 꽃밭 할머니는 매일 밤 고개를 끄덕여주며 묵묵히 격려해 주셨고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조차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먼 곳에서 우리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의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아를 온전히 품어준 작은 공동체였고 서울의 거리와 공원, 다정한 얼굴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작은 집이 되어주고 있었답니다. 미아 검사를 마친 며칠 뒤 박 선생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었어요. 미아가 짧은 외출을 할 만큼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였죠.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미아에게 가벼운 점퍼를 입히고 세 식구가 봄볕이 따스한 서울거리를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 중심 언덕 위에 우뚝 선 남산타워였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미아 손을 꼭 잡고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탑에 도착해 몇 계단을 올라가자 전망대가 펼쳐졌어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답니다. 눈 아래로 반짝이는 빛과 빌딩이 담요처럼 펼쳐져 있었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연신 사진을 찍고 미아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작은 차들과 사람들을 가리키며 장난감 도시 같아요 하고 웃었었어요. 다음으로 탑기슭에 있는 작은 길거리 음식값 한 대에 들렀었어요. 빨갛게 양념된 떡볶이가 커다란 팬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었죠. 저는 혀가 얼얼할까봐 망설였지만 판매하시는 분께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한 입만 맛보라고 권하셨었어요. 양념은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콤해 마치 매운 사탕 같았어요. 저는 미아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주었고 미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맛있어요 하고 소리쳤었죠. 더 달라고 깡충깡충 뛰어오르는 모습이 귀여워서 저도 웃음이 났었어요. 토마스도 함께 먹으며 세 식구가 맑은 하늘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나눴었죠.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에 있는 시장을 탐방했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상점들이 나란히 늘어서 미로 같았고 머리 위에는 형형색색의 등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가게에는 작은 구슬로 만든 팔찌가 무지갯빛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가판대에서는 탐스럽고 달콤한 딸기, 붉은 체리, 아삭아삭한 사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는 하나씩 맛보았는데 딸기가 가장 맛있었어요. 작은 탁자 앞에서는 긴 머리의 젊은 여성분이 미아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었어요. 연필과 종이를 건네고 낯선 모양의 글자를 하나하나 그려 보여주셨죠. 미아는 조심스럽게 따라 쓰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 쓰고 나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아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엄마 미아 썼어요. 하고 외쳤을 때 제 눈가에 사랑의 눈물이 맺혔었죠. 그 다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어요. 파란색 표지판에 4호선이라고 쓰인 입구를 찾아 카드를 찍자 개찰구가 틱마이너스톡하고 열렸죠. 플랫폼은 아주 깨끗했고 벤치와 안내도가 한국어와 영어로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기차가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도 표시되고 있었고요. 열차가 들어오자 문이 조용히 열렸답니다. 저희는 벽을 따라 앉았고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배낭을 맨 대학생,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저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기차는 거의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달렸고 마치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빛의 강위를 미끄러지듯 지나는 기분이었죠. 안내방송처럼 저는 미아를 무릎에 앉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가리켰어요. 역마다 그려진 화려한 벽화, 선로 사이사이 심긴 나무들, 타고 있는 승객들의 다정한 미소까지 전부 보여주었죠. 미아는 마치 여기서 평생 살아온 사람처럼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었어요. 병원에 돌아오자 다리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시장에서 사온 딸기, 토마스의 떡볶이, 그리고 미아의 한글 그림을 작은 가방에 담아 미아방에 들고 들어갔죠. 벽에 붙은 스티커들이 환영하듯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아 침대 옆 작은 소파에 누워 속삭였어요.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었어. 한국은 정말 아름답구나. 미아가 눈을 떠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죠. 여기 정말 좋아요, 엄마 하고 부드럽게 말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약속하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달은 눈 깜짝할 사이 같기도 하고 또 평생 같기도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미아의 작은 가슴이 안정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미아는 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긴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햇살처럼 에너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박 선생님께서 클립보드를 들고 방에 들어오셨었어요. 안나 씨 하고 말씀하셨죠. 미아는 곧 퇴원해도 됩니다. 정기검진 일정을 잡겠지만 이제 평범한 생활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었어요. 저는 미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미아는 크고 행복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죠. 그날 밤 저희는 병원에서 파자마를 입고 나와 작은 한국식 바비큐 집으로 걸어갔었어요. 등불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고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열린 문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친절한 웨이터분께서 천천히 영어로 인사하셨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내장된 금속 불판 위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얇은 조각을 올리는 법을 알려주셨죠. 먼저 한 점을 올려놓자 고기는 지글지글 익어가며 가장자리가 살짝 말리고 있었습니다. 긴 금속 집게로 고기를 뒤집자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고기가 적당히 익어 육즙이 촉촉하면서 약간 그을린 뒤 저희는 상추잎 위에 한 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추장 양념을 살짝 바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뿌렸죠. 토마스가 상추를 작게 말아 미아에게 건네주었어요. 미아는 놀란 얼굴로 입안에 넣더니 깔깔 웃었었죠. 간지러워요 하고 상추가 입술에 닿는 느낌을 속삭였어요. 저희 모두 웃으며 함께 감사합니다 하고 웨이터분께 인사드렸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등불 아래 벚나무 사이를 산책했었습니다. 도시는 따뜻하고 활기차게 느껴졌었어요. 저희는 손을 맞잡고 약속했죠. 조금 더 서울에 머물기로요. 토마스는 한강 근처에 작은 사무실 공간을 찾았고 배달 음식 스타트업을 그곳에서 키울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사업이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골목이 보이는 큰 창문 옆에 책상을 놓고 재택근무 공간을 마련했었죠. 컴퓨터는 독일 사무실과 연결되어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온라인 강의와 다정한 이웃분들 덕분에 한국어도 배울 생각이었어요. 미아는 그 중에서도 제일 행복했었어요. 저희는 미아를 현지 초등학교에 등록시켰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었어요. 첫 등교 날 미아는 분홍 배낭을 메고 시장에서 배운 한글이 가득 적힌 작은 공책을 꼭 쥐고 있었죠. 저는 교실 앞까지 배웅지 KSENL 뒤 미아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하고 선생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미아는 돌아서서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찼었답니다. 날들이 지나면서 저희 일상은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이면 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며 물가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 먹었었어요. 풀밭 가득 나비가 춤추는 공원도 자주 찾았죠. 미아는 2명의 새 친구지호와 선미를 사귀었는데 벚꽃을 그리는 법과 좁은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알려주었어요. 밤이면 저는 침실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천루는 땅 위에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자장가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서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낯설고 복잡할까 걱정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이제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배려했고 낯선 이에게도 고개 숙여 도와주었어요. 이웃은 베란다 난간 너머로 이야기 나누었고 공기마저 존중과 친절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미아가 제 무릎 위에 올라와 팔을 꼭 감싸 안았었어요. 엄마 저 한국이 정말 좋아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이마에 키스했어요. 엄마도 그래 하고 속삭였어요. 희망과 건강,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 이 도시는 이제 우리 가족이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집이 되었음을 깨달았답니다. 이 다정한 땅에서 저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저의 가족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